안녕하십니까. 기출선생입니다. 23년 20일의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론입니다. 1번 문제,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규정한 5대 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무지, 2번 질병, 3번 산업재해, 4번 나태, 5번 결핍. 정답은 3번의 산업재해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의 사회 문제로 무지, 질병, 나태, 결핍, 불결을 5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평가가 갖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치적이다, 2번 실용적이다, 3번 종합학문적이다, 4번 기술적이다, 5번 가치중립적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평가는 가치지향적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이다. 2번 기회의 균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 3번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4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5번 정당한 소유와 합법적인 이전은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정답은 1번입니다. 롤스의 사회정의론 원칙으로 제1원칙이 자유의 원칙이며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의 원칙입니다. 롤스는 공정한 기회의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근본적으로 용인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조건이 성립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번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공리주의에 해당합니다. 5번의 정당한 소유와 합법적인 이전은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내용은 소유 권리론에 해당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국민의 생존권 보장, 니은 사회통합의 증진, 디귿 개인의 자립성 증진, 니을 능력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자원이 능력에 따라 상이하게 배분되므로 자본주의 시장에 의한 분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 중 의회민주주의 정착과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된 힘을 강조하는 이론은 정답은 2번의 권력자원 이론입니다. 권력자원 이론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권력이 확대된 결과로 보며 자본과 노동계급 갈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치적 권력 자원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수록 큰 힘을 얻는다고 보며 노동계급이 계급의식에 따른 투표 행위를 하게 되면 노동계급은 의회 진출을 통해서 정치적 권력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 능력 없는 빈민, 빈곤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2번 1662년 정주법은 불황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였다. 3번 1782년 길버트법은 원해구제를 허용하였다. 4번 1795년 스핀햄 랜드법은 열등 처우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열등 처우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은 1834년 신빈민법입니다. 5번 1834년 신빈민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해구제를 폐지하였다. 7번 문제입니다. 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이념 중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번은 반집합주의에 해당합니다. 2번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입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필요하다. 2번은 마르크스주의에 해당합니다. 3번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복지국가의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3번은 녹색주의에 해당합니다. 4번 복지국가는 노동의 성분업과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4번은 페미니즘에 해당합니다. 5번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용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8번 문제입니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등에 따라 복지국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번 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주는가의 정도입니다. 3번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보편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은 직업 집단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5번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 정도는 낮다. 9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의료비 절감 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1번 포괄수가제, 2번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 3번 건강보험급여 심사평가제도, 4번 행위별 수가제, 5번 본인일부 부담금. 정답은 4번의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계산하여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하면 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므로 과잉진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의료비 증가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총급여액이 1,800만원이면 총급여액 등 1,2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구간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00만원에서 총급여액 1,8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인 60만원을 차감하여 140만원이 계산되므로 3번의 150만원은 옳지 않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수급 자격 중 부양 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다. 니은,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디귿, 교육급여가 신설되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정되기 이전의 생활보호제도 때부터 존재한 급여제도입니다. 니을, 근로능력 평가 방식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니을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 효율성이 높다. 2번 가입률이 높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가입의 원칙을 적용하는 사회보험이 가입률은 높습니다. 3번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예방할 수 있다. 자산조사를 통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공공부조는 수급자에 대한 낙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번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공부조는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자산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5번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공공부조는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사람으로 재분배되므로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일자리 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은 대한노인회의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2번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는 월 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적용됩니다. 3번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로 취업성공 패키지가 운영되고 있다. 4번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대상이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5번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령자 채용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고용시 부담금 부과 방식은 아닙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번 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3번 고용 형태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두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장애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 신체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5번 두 보험의 가입자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서로 다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니은 라이덴 방식. 라이덴 방식은 주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디귿 반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은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니을 라운트리 방식. 라운트리 방식은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미음 타운샌드 방식. 그래서 정답은 2번의 기억 미음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2번 사회보험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있다. 3번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사회보험 종류별로 다르다. 4번 사회보험 급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의해 규정된 법적 권리다. 5번 모든 사회보험 업무가 통합되어 한 개 기관에서 운영된다. 사회보험 징수는 통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되지만 사회보험의 업무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각의 해당 기관에서 운영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 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니은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 최초의 공적연금은 196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 제도입니다. 디귿 2022년 12월 말 기준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동일하다.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는 65세로 시작하지만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 개시는 퇴직 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니을 가입자의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한 소득 중단 시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기억 니을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이 주장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재구조와 전략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급자 수요 강화, 2번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 3번 사례별 협력, 4번 관료적 구조로부터의 전문가 이탈, 5번 시민 참여. 정답은 1번의 수급자 수요 강화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구조와 전략으로 정책 결정 권한과 통제력의 재구조와 전략, 업무 분담을 재조직화하는 전략, 전달체계 조직 구성의 변화 전략, 전달체계의 운영 주체에 관한 전략, 서비스 배분 방법에 관한 전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기관들의 동일 장소 배치는 정책 결정과 통제력의 재구조와 전략 중 조정의 접근 방법 중 하나인 집중화 또는 연합과 관련된 것입니다. 3번의 사례별 협력도 정책 결정 권한과 통제력의 재구조와 전략 중 조정의 접근 방법 중 하나인 사례 수준의 협력과 관련됩니다. 4번의 관료적 구조로부터의 전문가 이탈은 업무 분담을 재조직화하는 전략 중 전문가 철수와 관련됩니다. 5번의 시민 참여는 정책 결정 권한과 통제력의 재구조와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 및 그 역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긍정적 외부 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 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 효과는 공공재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효과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면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민간 부문을 통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분석에서 산물 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틀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적용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쉽다. 2번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용이하다. 3번 현행 사회복지 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쉽다. 4번 산물 분석 결과는 기존의 사회 주류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5번 사회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내기 쉽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산물 분석은 사회복지 정책이 계획되고 수립되는 일련의 기획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산물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며, 성과 분석은 특정 정책 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5번은 성과 분석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적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의 특수한 욕구가 선별적인 세밀한 조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번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 대우받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3번 시민권은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4번 급여를 신청할 때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5번 사회적 효과성은 단기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 대안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유대감의 확대 등 사회적 통합의 기능과 관련됩니다. 1번, 3번, 4번, 5번은 선별주의 가치인 비용적 효과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 중 드로우가 제시한 최적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순 혼합이 아닌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니은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다 고려하는 질적 모형이다. 디귿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최적 모형은 드로우가 경제적 합리성과 직관, 판단력, 창의성과 같은 초합리성을 함께 고려하여 제시한 거시적 의사결정 모형으로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그러나 초합리성의 구체적 설명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니을 정책 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한다. 미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 니을, 미음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번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은 적절성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3번 급여를 받는 사람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4번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정신적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5번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적절성에 대한 기준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며 다양합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민간이 사회복지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실천이다. 니은 노동운동, 시민운동, 여성운동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심과 역량을 투여하는 사회운동의 한 분야이다. 디귿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의 하나이다. 니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에서 정부는 사회복지 운동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에서 정부는 사회복지 운동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참여 기반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3번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4번 만 10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5번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동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